전세권. 우리는 흔히 전세 살고 월세 산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월세는 매월 얼마씩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것이고, 전세는 많은 보증금을 놓고 매월 임대료가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은 다 아실 테고요. 헌데 전세 산다 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와 월세는 모두 임차인에 속합니다. 전세나 월세나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된 모두 다 똑같은 임차인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지위로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을 신청했을 때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되면서 낙찰자 인수사항 없이 낙찰 이후 전부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신고까지 했을 땐 무조건 인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 2010마 900결정, 자신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로 자신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같은 선순위로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배당 신청을 했을 때 미배당금은 인수사항이고, 배당 신청을 안 했을 땐 낙찰금과 상관없이 전액 낙찰자 인수사항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입도 안 한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지위로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로 판결문을 통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 역시도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겁니다. 즉 전세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했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은 전세권자도 판결문을 통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의 배당 요구에 의해서만 소멸되는데, 전세권의 권리는 일단 놔두고 임차인의 권리로 번거롭지만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면 전세권자가 아닌 선순위 임차인의 경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이 개짜증나. 이게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순위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또는 배당 신청은 말소 기준으로 낙찰금과 상관없이 소멸됩니다. 즉, 근저당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냥 인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신청을 했을 때는 미배당금은 인수가 되는 거고요. 배당 신청을 안 했을 때는 낙찰금과 상관없이 인수사항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기간 동안 쭉 임차인을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선순위 전세권자가 소송을 거쳐서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면 미배당금은 인수사항입니다. 네 번째, 후순위 전세권자는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전세권자의 금액이 소액임차 금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에 대해 굳이 몰라도 되는 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 지붕 여러 가족인 다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각각 호실에 전세권을 설정했고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A 호실은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 신청을 했다 해서 B 호실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또는 배당 신청을 했다 해도 말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무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참고만 하시고 패스. 공부하면서 전세권에 대해 헷갈리실 때 참고하시라고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매 사건에 대입해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